다음은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13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기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원에서 심사한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령상 규정된 연령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상 결격 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소에 소년범과 성인범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소년범과 성인범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37년 만에 소년과 성인범을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통과시켰습니다. 소년들을 위한 보호관찰과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맞춤형 교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단말기 회의 자료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6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네,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오기영 의원님 잠깐만요. 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 2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2025년 9월 25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심사기간 180일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작후 심사기간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6월 23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함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 2 제7항에 의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기영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 조직법 개편과 함께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정부 조직법 개편안은 통과됐습니다. 이번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재경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회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 이후에 법사위와 그다음 본회의에 부의 간주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의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이고 이미 많은 부분이 승인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에 딱 맞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기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발의돼 나흘 만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부의 간주되어 결국 오늘 본회의에 이르렀습니다. 342개의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를 바꾸는 법을 합의 한 번 없이 기관 도감안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더구나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할 재경이마저 협의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체회의는 개최 일시와 의사일정 모두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열렸습니다. 예결 소위원장 배분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안과 소위원회 구성부터 처리하려 했습니다. 법안 심사에서도 상임위 운영에서도 협의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권한은 공훈위로 넘기면서 책임질 주체는 모호해집니다. 현행법은 공훈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므로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장관의 주요 권한을 공훈위로 넘겨 문제가 생겨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호해집니다. 제48조 5항도 현행은 공훈위의 심의 의결을 걸쳐 장관이 경영실적 평가 기준을 방법과 함께 정하지만 개정안은 공훈위가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 통폐합입니다. 현행 제14조는 장관이 공훈위 심의 의결을 거쳐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계획을 세우는 권한도 이행을 점검하는 권한도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까지 모두 공임위에 넘깁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3개 기관 통폐합을 검토해왔고 4개 항만공사 통합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통폐합 계획을 세우는 권한까지 장관에서 공훈위로 넘깁니까? 지금은 잘못된 통폐합 계획을 세우면서 국회가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통폐합을 추진하고도 문제가 생기면 공훈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설 여지가 생깁니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까지 위원회에 떠넘길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셋째, 독립성을 내세우지만 인사는 정부 권한입니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4명 이내로 늘어나는 민간위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두 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대신합니다. 민간위원 인선은 정부가 하고 장관의 권한은 위원회로 넘기면서 결정은 독립위원회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독립성을 높이는 것입니까? 애매한 독립성으로 국민적 고충을 주는 제2의 선관위가 되면 안 됩니다. 넷째, 법체계상 쟁점조차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공훈위의 소관사무와 심의 의결사항이 서로 겹칩니다. 게다가 공동위원장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의사결정이 늦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사무처장에게 위원 자격과 의결권까지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훈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장이 다시 위원으로 들어가 의결권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사무처장을 위원회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막강한 사무처장입니다. 정부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법안을 충분한 수기도 없이 왜 강행 처리합니까? 본의원은 공훈위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부의 권한이라면 권한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통폐합은 지역경제와 국가 인프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정부가 결정한 일이라면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정부가 정하고 권한은 위원회에 넘기고 책임만 사라지면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생이 어려운데 왜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혈세를 축냅니까? 상임위에서 다시 제대로 심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병기 의원님 등 16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서 약간의 자괴감이 좀 듭니다. 왜 이 법안이 찬성 토론까지 해야지 되는지, 국민의힘에서는 왜 반대 토론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 이상 국회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처리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그 후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찬성 토론을 하는 것이 좀 자괴감이 들지만 어쨌든 반대 토론을 하셨기에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이 법안은 반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한 사람의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회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민간위원을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며
상임위원과 사무처를 두어 342곳에 흐르는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것입니다. 왜 반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이 제정된 이후 19년 가까이 그대로였던 공운위 체제를 정부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분리 개편에 발맞추어 이제야 손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 조직만 비대해진다, 옥상옥에 기구가 하나 더 생긴다, 오히려 독립성이 침해되고 진영 대립만 격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옥상옥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의 공운위는 심의의결권조차 없는 단순 자문기구입니다.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경영평가, 임원 인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결정이 기획재정부 장관 한 사람의 손끝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없던 조직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 아닙니까? 둘째, 독립성이 약화된다는 우려입니다.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끼리 함께 지적하셨듯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문기에 불과한 공운위를 장관 한 사람이 좌지우지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공동위원장 체제와 민간위원 확대는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심의 의결하는 구조가 어떻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특정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진영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인사와 운영 방향이 출렁여 온 것이 바로 지금의 1인 자문기구 체제 때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야말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원칙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여야가 함께한 소위원회 심사에서 공동위원장 체제와 민간위원 확대, 사무처 설치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었고 정부도 대부분 수용한 사안입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뿐입니다. 수많은 공공기관 종사자와 국민의 신뢰를 위해 더 이상 낡은 자문기구에 공공기관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호소드립니다. 쓸데없이 발목 잡기 하지 마시고요. 이진숙 사퇴안에 찬성이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152인, 반대 74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77조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8 유엔 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연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순기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원에 속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해이수 법안 대안은 농림어업인을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업해이수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업회의소를 기초 및 광역 단위에 설립하고 기초 단위 농업회의소에는 어업회의소의 별도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임산물 재배 행위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 전용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산지 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 일시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노본랜드 조성사업을 산지 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골재 채취업의 석재 채취업 등록 간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우수사업자 및 전통 석재 제품의 인증제를 선정제로 변경하며 우수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정원의 조성 등에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어기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8 유엔 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연안 개발 사업 시 해당 개발 행위가 연안의 침수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동일 제명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 채취, 금지,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과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자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회의소 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인, 기권 24인으로서 농업회의소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8 유엔 해양총회 지원 특별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2028 유엔 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합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연합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최대한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보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비상임 재판관의 심판관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동일 제명의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중앙 및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 가능한 연근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동일 제명의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에게 어획 실적 등 보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어선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동일 제명의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고장 분실 등으로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박성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한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및 동일 제명의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본회의를 방청을 한 국민들께서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의원실 소개로 논산 샘볼여고, 논산고, 논산 강경상고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수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선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어선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명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공유수명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정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정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해저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수상해소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표시를 법률에 명시하고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 애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되 금지 명칭을 이미 사용 중인 약국에 대하여는 6개월의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자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엄태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입니다. 국토교통위에 속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안전기술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윤재옥 의원, 한진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차입 근거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본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곽규택 의원, 염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의 사업 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설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5인, 기권 9인으로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36항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박지혜 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박지혜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작년 3월 13일 구성되어서 이제 8월 30일로 활동기간 종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법률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본위원과 정혜경 의원, 서항진 의원, 이재관 의원, 이소영 의원, 차지호 의원, 윤준병 의원, 김희상 의원, 김종민 의원, 정우로 정혜경 의원, 김소희 의원, 위성곤 의원, 이종배 의원, 최혁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2045년까지 5년 단위 중장기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연동하여 2050년까지 선형 감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중장기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 개발, 설비 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서 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 추진 기반을 만들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국채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이미자 의원, 김소희 의원, 차지호 의원, 조지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재정 법률안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 보급,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년 전인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미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여기 지금 저희 국회를 방청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같은 청년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꾸준한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반영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뜻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개선 입법을 주요한 미션으로 해서 출범한 우리 기후위기 특위는 시민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이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 시민들의 눈에는 오늘 의결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률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대, 무공해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산, 그리고 우리 산업과 농업,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이와 같은 기후 정책은 많은 상임위의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더 빠른 감축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기후특위는 물러가지만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특위가 18개월 동안 47건의 그 법률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했습니다. 충실한 기후특위 활동을 이끌어 주신 김정호 위원장님과 저희 김소희 간사위원님을 비롯해서 기후위기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민 공론화를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원식 전 국회의장님과 저희 기후특위의 빠른 재구성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선 입법을 이끌어 주신 조정식 국회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셔야죠. 네, 지금 방청석에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국민들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헌법이론연구회 교수들이 단체 참관으로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왕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입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헌재가 제시한 원칙도 수기 공론 과정을 거친 시민들의 의지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첫째, 이 법안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합니다.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 온실가스 감축 경로 마련을 위한 시민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8명이 조기에 더 많이, 더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조기 감축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최소 기준으로 정한 매년 똑같은 양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결정했습니다. 매년 같은 양을 줄이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 연도의 감축량이 아니라 대기에 쌓이는 총량으로 결정됩니다. 때문에 초반에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지 못한다면 그 사이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온난화는 더 심화되고 남은 여유는 줄고 그 부담은 오로지 미래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마치 곧 넘칠 듯한 수조에 우리 미래 세대를 남겨두고 그래도 숨 쉴 틈은 있지 않냐고 스스로 흡족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핵심 규제 수단을 감축 목표 중 최소 기준에만 연동해 놓았습니다. 법안의 최소 최대 범위를 제시하고 목표 수치를 그렇게 보여주지만 최대 목표 수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이 목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모든 국가는 1.5도씨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세울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다면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냈습니다. 배출 책임과 감축 여력이 큰 나라일수록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더 많은 몫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5위,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은 세계 14위입니다. 소득과 발전 수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세계 평균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헌재의 원칙, 기후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에 충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가 기후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꺾여 여기까지밖에 못한다고 타협한다면 이는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헌재와 기후공론화위원회 그리고 미래세대의 분명한 목소리를 담아 헌법적 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미래 세대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코 공평하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가공할 재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생물학적 약자에게 위기는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덮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표결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입니다. 더 전향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시어 국회가 이 문제를 더 무겁게 다룰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국민께서 애타게 기다렸을 법인데 반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요? 2020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국가의 기후 대응이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삶을 지키기에 부족하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린이답게 행동하라고 요구하면서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던 미래 세대의 절박한 목소리는 국민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그 아이들의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직접 실시한 공론화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77.9%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초기에 더 많이 줄이자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 올린 탄소중립기본법은 안타깝게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안입니다. 산업계가 힘들다는 목소리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폭염 속에서 쓰러지는 노동자와 농민, 기후위기로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결국 지금 우리 국회에 부족한 것은 기술도 방법도 아닙니다. 지금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의지입니다. 이미 가진 감축수단만 제대로 반영해도 산업과 냉매 부분에서 온실가스 4,170만 톤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아직 기술이 준비되지 않아 하한선 이상의 감축은 어렵다는 산업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대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노동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룬 감축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목표를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는 범위로 정하고 겉으로는 상한선을 내세워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을 실제로 규제하는 법적 기준은 가장 낮은 수치인 하한선에 맞추고 있습니다. 하한선만 지키면 상한선 대비 20년간 약 9억 톤을 더 배출해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춰 잡은 하한선은 지구의 온도를 2도에서 3도 상승으로 몰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위기를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며 기후투기까지 만들며 출발한 22대 국회가 내놓을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입니다. 이 역사적인 투표 앞에 정당도 당론도 아닌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으로 미래 세대에게 그때 국회는 알고도 우리에게 미뤘다는 원망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속 204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5인, 기권 15인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8인, 기권 9인으로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천준호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회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거나 소요사태라는 등의 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을 미화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토론회 참석자들은 평소 언행으로 미뤄볼 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까지 미화하는 등 극우 뉴라이트적 역사 왜곡을 일삼는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미리 의도한 역사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이진숙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뒤집는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이로써 이진숙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 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른 헌법 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 이진숙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자석 단말기에 회의자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박홍배 의원, 부승찬 의원, 안태준 의원, 윤종근 의원, 최현일 의원, 김선민 의원, 전정덕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불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잘 지내십니까? 아이고 중성 회장님 너무 보기 좋습니다. 왜 여기 있어?
거쳐가야 되는 여기 부장님을 꼭 뵙고 가는 이 코스. 부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하시라고. 나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임기내 가족. 감사합니다. 제 자리 좀. 나도 못 갔어. 일어나신 김에 지난번에 라오스 예방 가기도 전에 오시면 저기 그 라오스 가서 이렇게 너무 종이도 많이 어쨌든 딱 오면서 축하드리고 수고하면서
나는 좀 예쁘거든요. 주변 같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표함을 열겠습니다. 수고 많아.
명패 수는 15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5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은 총 투표수 159표 중 가 157표, 부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수원의 한복 전도사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미 짐작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서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작년에 이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한복은 대구가 지역구이신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님께서 저에게 선물하신 한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다리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너무나 섭섭합니다. 예쁘죠? 편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에서 한복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한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양장을 입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한복을 입는 것은 튀는 행동이고 부담스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복은 어느 순간 특별한 날에만 입는 그런 의복으로 한정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한복은 점차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한복은 재능 있고 창의력 넘치는 젊은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입은 한복도 생활 한복인데요. 이런 생활 한복, 그리고 간소한 셔츠, 청바지나 슬랙스에 걸쳐 입는 저고리 재킷, 이런 다양한 한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복은 결코 박제된 옷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한복과 고려시대의 한복이 달랐듯이 오늘날의 한복 역시 우리 시대의 생활 양식에 맞게 얼마든지 편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옷입니다. 저는 재작년 겨울 광화문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부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한복을 입고 줄을 지어 경복궁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한복은 이미 세계적인 옷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한복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그 보이지 않는 문턱을 낮춰야 할 때입니다. 이 문턱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복이 격식을 갖추면서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모습을 사회 곳곳에서 자주자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가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기국회 개원식 때 본회의장에 각자의 개성에 맞게 한복을 입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거창하고 화려한 전통 예복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기에 편안한 생활한복도 좋고 현대적 정장과 한복 요소를 조화롭게 매치한 옷도 좋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한복을 입는다면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갇혀 있는 옷이 아니라 출근할 때도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도 충분히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그리고 세계에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K컬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 국회가 먼저 K컬처의 대표인 우리의 한복을 살아 숨쉬게 합시다. 문화는 아끼고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입고 숨쉬고 사람들과 부대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한복이 K컬처를 더욱 생명력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싶습니다. 개원식 후 국회의원 사진을 찍는데 한복을 입는 게 좀 그렇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찍는 개원식 사진이야말로
기억에 남는,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 사진 아닙니까? 여러분께 정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쑥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님들의 뜻깊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